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모처럼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8도, 포항 29.2도로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영덕은 30.5도, 경주는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이 21에서 24도로 열대야는 없겠고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포항시가 20여 시간 동안 탁도가 높은 흐린 물을 포항 북구 지역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포항시 북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탁도가 높은 수돗물을 공급해 이 물을 사용하는 25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마댐으로부터 유입된 원수의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탁한 성분이 응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응집제 양을 조절하고 소석회를 투입해 정상 탁도를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근린공원에서 노조원 5천 명이 참석하는 2016 임단협 투쟁승리 걸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 저녁 6시를 전후해 2개 차로를 이용해 해도공원에서 형산 로타리를 거쳐 포스코 본사까지 행진할 예정이고 내일은 오전 6시 반부터 포스코 본사와 제철소 1, 2, 3 출입문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4월부터 포항의 전문 건설 업체들로 구성된 포항전문건설협의회와 임금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철강 등 수입 규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비용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요 업종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더 늘리고 무역협회의 수입 규제 자문단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해외 공간에 수입 규제 현지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반덤핑과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신규 수입 규제가 24건에 이르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4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인 영일기업이 다른 외주사 포트랜스에 포항제철소 내 운송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부문은 포항제철소 아변 운송부문이며 두 기업은 직원 100% 고용 승계와 매각 대금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기업은 그동안 연간 3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했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돼 일부 사업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개 사범에 대해 어업정지 대신 부과하던 과징금을 오는 11월부터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단속된 대개 불법 포획 어민들의 60%가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고 다시 조업을 해 어자원을 고갈시키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나 붉은 대개 불법 포획 사범은 통상 30일간의 어업정지를 당해도 하루 연안어업은 6만 원, 근해어업은 1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 조업을 해왔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게 생산량은 지난 2007년 4천여 톤에서 지난해는 1,900여 톤으로 60%나 감소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3.7%인 19곳에서 요관찰 범위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목욕시설을 비롯한 19곳에서 1,000마리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지만 이는 2, 3주 후 재검사해 균수의 상승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요관찰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40살 이상의 면역 저하자들이 잘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으로 냉각 탑수와 샤워기, 가습기 등에 존재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인체 하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시신은 뼈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어제 새벽 한 주민이 해변에서 발견해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둔 것을 환경미화원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현재는 성별과 신원 등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25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채석장에서 47살 최 모 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팔꿈치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119에 구조를 했습니다. 경찰은 도면을 들고 현장을 둘러보던 최 씨가 채석장 언덕에서 발을 헛디뎌 3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이어 경주에서도 산업금제가 없는 택시 협동조합 쿱택시가 오늘 경주 황성공원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국택시 경주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하루 기준금 10만 원을 내면 월급 140만 원에 배당금과 추가 수익금 1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발명 성과를 겨루는 2016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가 주최하고 국내외 20개국 청소년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발명 왕중왕전, 발명 골든벨, 팀 대항 창의력 대회, 특강 등이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과학 발명품과 포스텍 등이 마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정책연구원은 오늘 황남초등학교 이전과 황남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와 김항대 경주시의원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남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으로 문화재 수리시설과 문화예술시설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